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일한 존재이자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생각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리플 커뮤니티를 조롱하며 그것이 정부 통제하에 가짜 암호화폐라고 비난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다른데요. 비트코인이 누렸던 정부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졌고 시장은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이상이 아닌 실제 정부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으로 설계된 자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미 정부가 XRP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변동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금융 인프라 자체가 리플의 기술을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에 머물러 있는 동안 XRP는 전 세계 금융의 핵심 동맥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좌절하며 패배를 인정하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XRP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지침입니다. 이번 주 발표된 SEC의 해석 지침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은 이제 5가지 명확한 범주로 분류되는데요.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디지털 증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와 함께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리플을 괴롭혔던 증권성 논란이 이제는 완전히 그리고 공식적으로 해소된 셈입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략적 예비 자산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XRP와 에이다를 먼저 거론했던 사례가 있었죠. 당시에는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정책적 방향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XRP는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기관 자금이 제약 없이 유입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 정부는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왜 유독 XRP를 선택하게 된 걸까요? 답은 리플이 지난 수년간 공들여온 치밀한 대정부 전략에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백악관을 무려 5차례나 방문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미 재무부의 고위 인사들과 리플의 정책팀이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규제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리플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원의 맥켄리 의장과 워터스 의원, 그리고 재무부와 뉴욕 연준까지 이 논의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리플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리플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넘어 미국의 금융 주도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다른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리플만의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XRP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는 약 340억 달러 수준인데요. 리플의 정책 책임자인 로렌 벨빌은 이 시장이 2028년까지 3조 달러, 즉 현재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향후 성장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리플이 출시할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는 바로 이 3조 달러 시장을 선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달러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선호하는데요. 리플은 이미 전 세계 67개국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으며 이 인프라 위에 RLUSD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3조 달러라는 막대한 유동성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게 된다는 점, 이것이 XRP 가격에 미칠 영향은 상상만 해도 짜릿한 부분입니다.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일정 또한 나왔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미국 통화감독청의 새로운 최종 규칙이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이 규칙은 국립신탁은행이 자산의 수탁 및 보관과 같은 비수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리플이 추구해온 신탁은행 방식의 라이선스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RLUSD의 예치금을 연준에 직접 예치하거나 국립신탁은행을 통해 수탁하는 모델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OCC의 규칙 개정은 리플이 금융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즉 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입니다. 은행들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보관하며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2026년 4월은 리플이 명실상부한 제도권 금융의 핵심 동력으로 공식 인정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연방 정부 차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최근 HB 285B라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 법안은 미주리주의 공식 전략적 비축 자산 펀드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더불어 XRP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재무부가 주 정부를 대신하여 XRP를 매입하고 보유하며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게 된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법안이 최소 5년 이상의 의무 보유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 정부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XRP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장기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미주리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들이 앞다투어 XRP를 매입하기 시작하는 도미노 현상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신호인 거죠. 기관을 넘어 국가와 정부가 XRP의 보유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강력한 호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비트코인과 XRP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흔히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로렌 벨빌이 언급했듯이 비트코인은 일종의 저축 토큰인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단순히 금고에 보관하는 자산보다 실제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가치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XRP는 결제, 송금, 토큰화, 유동성 공급 등 무궁무진한 활용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 원장 위에서 RL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운영되고 전 세계 은행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비트코인이 정체된 자산이라면 XRP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인 거죠. 투자자로서 우리는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운영 체제가 될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XRP를 선택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규제 불확실성, 보안,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퍼스트, 즉 규제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리플은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뉴욕 금융서비스국은 연준과 OCC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와 연동되며 정기적인 준비금 증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과 파산 시 보호 조치까지 완비하고 있죠.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정보 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암호화폐 사용자들과 수많은 은행들이 리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다른 알트코인들은 사라지겠지만 리플처럼 규제 틀 안에서 철저히 준비된 자산은 오히려 그 가치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온체인 데이터에 주목해 보십시오. 최근 3개월 동안 리플 원장상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2억 6천만 달러에서 5억 6천만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 조정 중에도 실제 자금이 리플 생태계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기 세력이 아닌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려는 주체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갑 주소 분포에서도 흥미로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지갑이 566만 개에 달하며 10만 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은 3만 2천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장기 보유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규모 고래들은 오히려 하락장에서 보유량을 늘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내부적인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행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내던질 때 진정한 자금의 흐름은 리플의 미래를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던 투자 자산의 시대에서 XRP로 대표되는 금융 인프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상품 분류, 백악관과의 긴밀한 협력, 주정부의 비축 자산 편입, 그리고 3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개막까지 모든 지표가 단 하나의 방향, 바로 리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이 거대한 변화를 가격에 완전히 반영하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규제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현재의 가격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저점이 될 것입니다.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정부의 움직임을 신뢰하십시오. 리플은 이제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포트폴리오의 핵심에 두어야 할 필수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